안녕하십니까. 어미양자홀 우주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9장 광자, 장이론, 파동 입자 이중성, 연력학 모든 것의 이론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화된 3차원 마그 모양을 그려보자. 우선 이 그림, 우리 우주가 이렇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양자화가 A축, B축, C축, 우리 우주는 6차원 우주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었고, A축, B축, C축이 꼬불꼬불꼬불하게 양자화가 되었습니다. 양자화되었다. 이렇게. 그런데 세 번 양자화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 책상 위에 천을 이렇게 한번 뺑 돌렸습니다. 원래 평평해서 직선으로 평면이었는데 어미양자홀이 이렇게 한번 뺑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꼬불꼬불해졌다는 거죠. 그럼 이거의 수직 방향으로 또 한번 또 꼬부라뜨려야 됩니다. 또 그거의 수직 방향으로 또 꼬불꼬불하게 꼬부라뜨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 한 번 이렇게 꼬불꼬불해진 거는 뭐 그림상으로 이해를 하겠다. 두 번 이것의 수직 방향으로 두 번, 또 그것의 수직 방향으로 또 이 세 번이 어떻게 양자화가 될까?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도 이해는 해야 되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x, y, z 가로 세로 높이에 A축, B축, C축 이래서 6차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 앞동 영상에서 근원 6차원 근원 막이 있다. 그래서 A, B, C. 그래서 증조할미 양자홀이 탄생을 합니다. 6차원에서. 그래서 그 증조할미 양자홀이 이렇게 꼬불꼬불 손수건을 이렇게 찌글찌글하게 이렇게 두두둑 이렇게 말았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강력하니까 공간을 당연히 이렇게 말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거를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돌립니다. 왜 수직 방향일까? 일단 당겼죠. 쉽게 생각을 하자면 이거를 당기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회전을 하지 않습니까? 근원 에너지, 6차원 회전 에너지, 회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90도로 이렇게 회전을 딱 시켰다. 그럼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서 또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점이, 아니 이게 뭐 45도? 10도? 뭐 10도 회전은 왜 안 되냐? 20도 회전은 왜 안 되냐? 45도 이렇게 45도죠 이게. 왜 90도 회전이냐? 그 이유가 뭘까? 첫 번째, 차원과 차원은 수직이다. 수직으로 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이게 바로 미세 조정. 엄격한 물리학적 상수가 지켜지는 2장에서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형과 6차원 공간 우주에 대해서 설명해 봤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설명하기로 요거 4차원, 5차원, 요거 6차원 이렇게 왜 여기하고 이 사이 숫자는 없습니다.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전자 미호 타우원 왜 여기하고 여기 사이가 존재 안 하죠? 예를 들어서 5.5, 5.6, 5.7 왜 딱 그 숫자냐? 그 숫자 일렉트론은 무조건 0.510 메가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미호는 무조건 105.7이에요. 왜 요 사이에 숫자가 없느냐? 차원과 차원은 수직이니까. 그래서 요 사이의 숫자 여기 있죠, 여기. 요 사이의 숫자. 요 사이의 숫자는 없는 것입니다. 양자홀이 이렇게 양자홀을 시킨 다음에 90도로 확 돌려버렸다. 그 다음, 그러면 여기 이렇게 찌글찌글 C축이, 그 다음에 이거는 증조할미 양자홀. 드디어 이제 요 우주에 할미 양자홀이 탄생을 합니다. 블랙홀이 한 번 더 터졌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미 양자홀이 또 B축을 이렇게 쭉 당긴 다음에 이렇게 쭉 당기면 당연히 C축 있죠. C축은 아주 조그만하게 찌글찌글 다 이렇게 찌글찌글 하겠죠. 이거를 다시 90도로 확 돌립니다. 이렇게. 그 다음 그러면 이제 A축이 이렇게 직선으로 쫙 A축 네 번째 축이 직선으로 쫙 뻗은 다음에 그 속에 B축이 찌글찌글 C축이 찌글찌글하게 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요 네 번째 축 4차원 우주에 어미양자홀이 탄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어미양자홀이 또 이렇게 이거를 네 번째 축을 찌글찌글하게 만들겠죠. 이거를 표현한
이거를 표현한 그림이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어미 양자울이 있고 A축, 네, XYZ 축이 이렇게 직선으로 펼쳐져 있고 A축이 이렇게 찌글찌글찌글, B축이 여기에 이렇게 찌글찌글찌글찌글, 또 C축이 요 속에 또 찌글찌글찌글하게 또 있을 것입니다. 네, 우리는 이 찌글찌글한 세계를 이해를 할 수가 없죠. 그 다음 장이론. 뭔가 장이 쫙 펼쳐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력장이 전 우주에 펼쳐져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전자기장도 막 펼쳐져 있고 핵력장도 펼쳐져 있고, 저의 설명은 중력장은 중력장 그래비티 필드 A 멤브레인이고, 전기장은 B 멤브레인, B막이 전기장을 일으킨다. 전자기장을. 그다음 핵력장은 C 멤브레인이 일으킨다. 그러면 6차원이라고 했으니까 D 멤브레인 있겠느냐? D 멤브레인은 없습니다. 이걸로 끝이 된다는 뜻입니다. 세 개가 존재한다. 여기서 중력장이 뭐냐? 이 그림에서 중력장 A 이거 손수건이 꼬불꼬불해진 거,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산 등성이, 여기 산 등성이를 이렇게 표현하고, 골짜기에 우리 세계 물질이 이렇게 갇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중력장이란, 중력이 뭐냐? 중력이란 어미 양자울이 반물질을 당겨서 우리 물질이 이제 이렇게 끌려가는 거죠. 그것이 중력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중력장의 역할은 뭐냐? 중력장이 없다. 이게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 그냥 이렇게 꽝 꼬라박을 거 아닙니까? 어미 양자울로 부딪히게 됩니다. 근데 중력장이 있다고 하면, 이게 떨어지는 물체가 떨어지는 것을 떠받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력장이 중력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중력장이라는 게 중력을 떠받치고 있다. 네, 이렇게 물체가 떨어지려고 하는데 중력장이 이렇게 떠받치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지구도 허공에 붕 떠 있고, 허공에 붕 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태양도 허공에 붕 떠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논리로 요게 천이 중력장이라, 그럼 요 속에 예를 들어 표면 혹은 속에 B장, 그 전자기장이라는 게 전 우주에 펼쳐져 있고, 핵력장이라는 게 전 우주에 펼쳐져 있을까? 아니면 전기장은 요것이 주르르 펼쳐져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뭐 보통 전자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거 양성자를 이렇게 주르르 펼쳐지는 것일까? 이것이 쭉 펼쳐지는, 똘똘똘 말린 게 쭉 펼쳐지고, 여기 감마 요 속에 똘똘똘 말린 게 이렇게 주르르 펼쳐지고, 이거 보시면 이게 알파 껍질입니다. 알파막, 베타막, 감마막, 알파, 베타, 감마. 또 보기로 이것이 지금 0차원이지 않습니까? 0차원. 원이니까 0차원, 0차원. 예를 들어서 이것이 1차원. 직선이니까 얘가 2차원. 면. 이것. 그래서 이것도 뭐 차원이 그럴듯합니다. 0, 1, 2. 점, 선, 면. 이렇게 펼쳐지는 게 장일까? 뭐 이것도 장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게 진짜로 어떤 선이 주르륵 나가는 건지, 아니면 이것도 이렇게 여기서 꼬불꼬불한 꼬불꼬불한 막인지는 좀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여기가 예를 들어 꼬불꼬불한 막에 골짜기가 되는 거죠. 골을 쫙 연결해 놓는 게 직선이 될지, 아니면 진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선이라는 게 하나 있는데 그 선이 쫙 나가는 건지. 네, 방금 그 뜻은 이제 자석에서 어떤 선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선이 진짜로 쭉 직진해서 나간다는 건지, 아니면 얘가 공간이 꼬불꼬불해졌습니다. 이렇게 꼬불꼬불.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골짜기가 되겠죠. 골짜기고, 여기 가운데, 여기가 산등성이고, 여기가 골짜기가 되겠고, 여기가. 그러니까는 일단 물체는 골짜기로만 이동해야죠. 산등성의 물체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중력장은 조금 많이 이해가 될 듯하고, 전기장, 예를 들어서 전 우주에 전기장이라는 게 쫙 펼쳐져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그림을 표현한 게 이것입니다. 여기서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 예를 들어서 여기 A장이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이렇게 펼쳐져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거 하나를 표현한 게 여기 하나, 여기 한 개를 표현한 게 이것이고요. 이렇게. 그럼 그 속에 또 뭔가가 꼬불꼬불하게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그러면 이 꼬불꼬불한 거랑 여기 뭐 당연히 이렇게 쫙 전부 다 꼬불꼬불하게 있겠죠. 그 사이에 골짜기에 여기 골짜기에 뭔가 배탈하는 게 뭔가 있지 않냐? 그럼 당연히 띄엄띄엄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기 당연하죠. 이게 여기 골짜기에 아니, 산 등성에 있지는 못하고 다 골짜기에 있겠죠. 뭔가 엄청난 그 막 혹은 회전력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색깔이 좀 다르겠죠. 왜냐하면 그 높이니까 여기 이거를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요거 단면 절단면 이게 딱 절단을 했습니다. 빵을 절단을 한 거죠. 그 빵 방향으로 이거를 여기서 뭔가가 막 돌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절단면 이렇게 되고 만약에 이렇다면 뭐 전 우주에 베타라는 전자기장이 전 우주에 펼쳐져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파동이냐 파선이냐 입자냐 이거 저는 그 전자가 똘똘똘 말려 있으면 입자고 열린 입자 여기가 열렸죠. 전자는 열린 입자일 것이다. 뭐 이게 풀어지면 파선이 되는 것이고 이것도 다 파선이라고 이건 베타 파선 이거는 알파 지금의 모양은 알파 입자 아니면 파동일까? 파동이라는 말은 형체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형체가 없어야죠. 파동 이게 포톤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 뭐 광자가 하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펼쳐지면 이거 파동 아닙니까 이건? 그런데 이렇게 펼쳐진다. 그럼 이건 파선이죠. 이렇게 그냥 있다. 이건 입자가 되는 것이고 또 이거는 전 우주에 뭔가가 공간에 뭔가 에테르로 가득 차 있고 뭔가가 빈 허공이 빈 게 막 떠돌아다닌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고 요거는 진짜 말 그대로 공간은 텅텅 비었다. 진짜 비었다. 뭔가 파선 혹은 입자라는 게 막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있다. 를 이제 표현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동의 관점으로 본다면 분명히 이게 돼야 되거든요. 파동은. 그러면 한번 이걸로 전 우주에 펼쳐져 있는 걸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원자가 있습니다. 원자가 여기를 우측면을 한번 팅 때립니다. 그럼 여기가 뭔가가 풍 하고 튀어오르지 않겠습니까? 이게 풍 튀어오르죠. 그 풍 튀어오른 거를 물방울에다가 아니 물의 표면에다가 구슬을 하나 딱 떨어뜨렸습니다. 이게 구슬이죠. 구슬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럼 물방울 한 개가 평 하고 튀어 올라오지 않습니까? 하늘 방향으로. 그때가 이게 광자가 관찰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게 밑으로 툭 떨어지겠죠. 이게 이렇게 그러면서 이게 뭔가가 이렇게 펼쳐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펼쳐지느냐? 제가 그림 그리기로 요것이 XYZ 공간이다. XYZ 공간인 거죠. XYZ 가로 세로 방향 3차원으로 펼쳐집니다. 이게 여기가 이쪽으로 또 이쪽으로 이거 3차원이지 않습니까? 그럼 3차원으로 펼쳐져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3차원으로 쫙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우측 방향으로 이렇게 또 때리겠죠. 그럼 또 이렇게 되는 것이고 여기 다다다다다 때리면 계속 진동이 웨이브가 원자가 이렇게 다다다다 때리면 계속 이제 흔들리는 거죠. 이 베타라는 막이 이것이 이제 이 논리로 해석하면 이제 이것이 될 것 같습니다. 웨이브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관찰자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전자 이중 슬릿 현상 혹은 뭐 광자 그 관찰자 효과가 나타나야만 합니다. 즉 뭐 예를 들어서 여기를 뭔가를 하나 뭔가가 쳤다. 그러면 전 우주에 있는 이 웨이브가 여기 입자 하나로 띠디디딕 말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이게 관찰자 효과죠. 그러니까 여기는 전 우주로 퍼졌는데 전 우주로 퍼진 게 뭔가를 탁 때리면 전 우주로 퍼졌던 그 파동이 싹 여기로 막 그 몰려드는 그래도 입자가 두두두둑 되는 이거는 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논리로 전 우주에 전자기장이 펼쳐져 있다. 이 논리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뭐 또 전자기장. 혹시 뭐 이거를 전기장이라고 하면 혹시 뭐 이게 자기장 아니냐? 왜냐면 또 수직 방향이죠. 반대 방향이니까 방향성이 서로가 아니, 반대가 아니라 직각이죠. 네, 얘가 이쪽 이렇게 내려갔다. 그럼 얘가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서로 수직 방향으로 이루어지니까. 그럼 이번에는 알갱이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 알갱이. 일단 알파 알갱이, 저는 알파 알갱이다. 이것이 알파 알갱이라고 저는 계속 설명을 하겠습니다. 즉 알파 알갱이라는 말은 진짜 말 그대로 알파 차원만 있다는 겁니다. 알파 차원 한 개만 있다. 그러면 이게 선이지 않습니까? 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것을 좀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일단 X 이게 전자 껍질이 있는데 그것이 XYG 알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또 역시 같은 논리로 원래 광자는 베타만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광자란 XYGA 베타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베타가 알갱이입니다. 네. 알갱이인데 알갱이가 풀어졌습니다. 알갱이가 풀어지면 원래 베타가 알갱이였는데 알갱이가 풀어지면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풀어지면 당연히 X, Y, G, A 모든 공간으로 풀어지는 거 아닙니까? 베타라는 알갱이가 모든 공간으로 쫙 풀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갱이 하나를 건드렸다. 여기를 탁 건드렸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던 모든 그 알갱이들이 여기로 전부 다 모여드는 겁니다. 왜 모여들까? 이건 저 뒤편 동영상에서 또 설명을 하도록 하고 또 그럴듯하기도 합니다만 또 아닌 거죠. 왜냐하면 분명 빛은 직진하려는 방향으로 직진을 하죠. 저기 그 판에다 구멍을 하나 뚫어 놓으면 그 구멍에서 직진하지 않습니까? 설마 그 구멍에서 모든 방향으로 쫙 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또 빛이라는 게 반사를 하는 거지. 모든 방향으로 퍼져버리면 이거 반사가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파동이라고 보는 거는 좀 무리인 것 같고 이렇게 파선 아니냐, 파선인 것 같다. 그러면 또 논리가 아니 파선이면 진짜 선 아닙니까? 진짜 선이면 그냥 그 뭐 빛이 내 눈을 그냥 내 눈이 아니죠. 내 옆을 막 지나가는 거지. 진짜 파선. 진짜 파선을 내 눈이 어떻게 관측을 하느냐.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파선이라는 건 두께가 0입니다. 두께가 0인 선. 두께가 0인데 어떻게 내 눈이 그거를 그걸 잡아낼 수 있느냐. 네, 그거는 이 논리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두께가 0인 거죠. 두께가 0인 게 막 지나가고 거기 y라는 것이 면으로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이 내 눈을 싹 스치고 지나가니까 나는 그 면을 캐치를 해낼 수가 있는 거죠. 감마 때문에 그런 것 같다.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유. 그래서 이것을 그 그림 표현한 겁니다. 이게 광자이고 광자에는 에어리어 면이 있고 이 면을 내가 탁 눈으로 캐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선이 똘똘똘똘 말려가지고 광자로 되는 거 아닌가?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면 이것은 이제 베타 장이 전 우주에 펼쳐져 있는데 그 감마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감마가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절단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베타가 절단을 해버리니까 여기 베타가 알갱이로 남아 있는 거 아니냐? 이걸 한번 설명해 본 그림이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하나 제가 설명해야 될 게 일단 뭐 결론은 없습니다. 왜 알지를 못하니까. 여기 버전 3, 버전 1번 버전에서는 아주 그 논리가 좀 많이 빈약했고 2번 버전에서는 많이 논리가 상승했고 3번 버전에서는 더욱더 논리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봤자 버전 3번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진짜 그 뭐 광자도 완벽하게 설명을 해내고 핵력도 설명해내고 이러려면 버전 100이 돼야 됩니다. 버전 3밖에 안 됐다. 라는 것을 좀 양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그러니까 버전 3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것도 그럴듯한 것 같고, 여기 알파다 이걸로만 이루어졌다 이것도 좀 그럴듯한 것 같고,
이것도 그럴듯한 것 같고, 이것도 그럴듯한 것 같고, 이것도 그럴듯한 것 같고. 그래서 파동이냐, 파선이냐, 입자냐. 일단, 결론은 이거인 것 같다. 열린 입자. 열린 입자죠. 중성 광선의 발생. 광자가 있습니다. 사실 광자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광선. 선이, 이게 발생하는 거죠, 이게. 근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발생되냐. 광자가 있는데, 광자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뭐, 원래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그 어떻게 원래부터 있었냐는 거죠, 그게. 그 근원이 뭐냐. 역시 막이라고 제가 저번 동영상에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까지 한번 생각해 보죠, 이렇게. 그럼 B가 이렇게 꺼불꺼불하게 있습니다. 얘가 잘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얘가 칼이다. 칼로 얘를 뚝 잘랐습니다. 그러면 얘가 툭툭 이렇게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알갱이로, 이걸로 이렇게 이게 툭 떨어집니다. 이거를 똘똘 말면 알갱이가 되는 거죠.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성격이 다 똑같냐? 아니, 조금 큰 알갱이, 조금 작은 알갱이 있으면 안 됩니까? 전부 다 똑같다는 거죠. 그럼 왜 전부 다 똑같냐?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정적인 것, 가장 규칙적인 것이 양자홀입니다. 양자홀이 똘똘똘 말았다. 그러면 이렇게 요 그림 이렇게 아주 보기 좋게 등간격으로 똘똘똘 말겠습니까? 아니면 근데 이와 같이 여기는 큼지막합니다. 여기는 중간이죠. 여기는 아주 작습니다. 이렇게 양자홀이 말겠습니까? 일단 똘똘똘 말았으면 얘가 회전을 하니까 이렇게 회전을 하니까 얘가 똘똘똘 말았는데 극도로 그 똘똘똘 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큼지막하게 그림을 그렸지만 이건 아니죠. 아주 극도로 쫙 마른 겁니다. 그럼 극도로 말았다 그럼 딱 붙어야 되지 않냐? 면과 좌측면과 우측면이 당연히 딱 붙어야죠. 어떻게 왜 극도로 말았다는데? 그런데 제가 설명을 하기를 여기가 앞면이야. 앞면 N극. 여기 다 N극입니다. 앞면이. 뒷면이 S극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극도로 말면 원래 딱 붙어야 하나? 여기 N극 아닙니까? 여기 N극 아닙니까? 그러니까 N극 면, 좌측 N극, 좌측 빨간색 면, N극. 그러니까 눈곱만큼 떨어져 있다는 거죠. 눈곱만큼 그 간격이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눈곱만큼이 원자 간격일 것이며 그 떨어지는 간격이 다 똑같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극도로 말아버렸는데 그래서 무슨 말인가? 네, 이렇게 등 간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를 A축을 칼날이다. 커팅. 절단을 합니다. 쭉 이렇게 뽑아버려요. 그러면 두두두둑 절단이 되겠죠. 그러면서 똑같은 광자들이 무수하게 발생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 논리가 그리고 그러면은 여기 발생되면 여기 광자 하나가 이렇게 발생되겠죠. 그 속에는 감마들이 또 무수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감마들이 그 방금 제가 설명했던 논리가 여기서 카운트리스 셀 수 없이 많은 광자들이 아마 발생하는 것 같다. 이건 제 7장 설명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그래서 중성 광선이 발생을 합니다. 중성이다. 제가 앞에서 설명했듯이 앞면이 중성이고요. 뒷면이 앞면이 N극이고 그러니까 여기 앞면 앞쪽으로 이렇게 말하면 N극이고 밑에서 말하면 S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개가 딱불로 베타 딱불, 베타 중력선이죠, 사실은. 뭐 그렇게 보나 뭐 이렇게 보나 이거 같은 얘기 아닙니까? 이거를 뒤집으면 이게 됩니다. 뭐 그러니까 뭐 광자에는 반광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성격이 똑같다. 뭐 이거나 같은 얘기입니다. 엄격한 양자화로 물리상수가 지켜진다. 제가 방금 설명했듯이 이게 칼로 자르면 전부 다 똑같은 광자들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엄격한 띄엄띄엄. 어미양자호르 자기장이 선을 입자로 똘똘 만다. 그러면 이제 선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선이 발생을 합니다. 이 선이 어미양자홀이 표면 어미양자홀이 전 우주로 이렇게 자기장을 빛의 속도로 뿜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린다는 거죠.
당연히 표면을 따라서, 여기 표면을 따라서 모든 것을 빛의 속도로 휩쓸어 버립니다. 그걸 표현한 그림이 이겁니다. 어미 양자홀의 자기장이 빛의 속도로 표면을 싹 쓸고 막 휩쓸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똘똘똘 말게 되는 거죠. 얘를 원래 선이 발생했는데 선을 똘똘똘 말게 됩니다. 그럼 이건 어디에 있느냐? 이 베타라는 알갱이는 당연히 여기에 있죠. 골짜기에. 설마 얘가 여기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설마? 네, 골짜기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러면은 이게 말이 좀 띄엄 에너지 레벨이 있다는 겁니다. 1번 에너지 레벨, 2번, 3번, 4번. 여기에는 여기 3.5? 3.5 에너지는 없다. 3이면 얘가 3이면 3이고 1, 2. 2면 2고 3이면 3이다. 이게 이제 엄격한 양자화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등간격이죠. 여기서부터 등간격. 엄격한 띄엄띄엄. 그래서 빛이 정지해 있으면 빛 차원 속으로 숨겨든다. 빛이 빛의 속도로 날아갑니다. 그럼 이렇게 날아가겠죠. 이게 빛을 멈춰보자. 빛을 멈추면 우리 세상, 여기가 우리 세상이 되겠고, 여기 XYZ 공간, 우리는 우리 세상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 참 희한한 좌측이 있어, 좌측이. 원자 두께 정도에. 우리 세상에 참 희한한 우측이 있습니다. 원자 두께 간격 바로 옆에. 이것이 이쪽으로 가면 여기서 똘똘똘똘 말린다는 겁니다. 그럼 말리는 광자 회전 속도는 당연히 빛의 속도겠죠. 왜 얘가 빛의 속도로 말아버리니까. 이거를 광자라고 부르는 거 아니냐. 즉 여기 똘똘똘 말린 거 요것이 광자이고, 우리가 말하는 빛이란 빛이란 이것이 빛이다. A 공간을 h 뉴 에너지로 흔들면 광자가 튀어나와 파선으로 직진한다. A 공간을 B 공간, 이것도 역시 A 공간인 것 같기도 하고, 이제 A 공간을 이렇게 이렇게 흔든 것 같기도 하고, B 공간을 이렇게 드르르 이렇게 흔드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이해는 둘 중에 어느 것일까? 어쨌든 공간을 흔든다고 하겠습니다. 공간을 흔들면 얘가 퉁 하고 튀어나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퉁. 얘가 튀어나오겠죠? 얘가 퉁 하고 튀어나옵니다. 그럼 얘가 입자가 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왜? 맑기 없는데. 맑기 없으니까 확 풀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 이 에너지가 빛의 속도로 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직진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빛. 그래서 그럼 h 뉴 에너지는, 흔든 에너지는 어디 갔느냐? 원래 원천 에너지는 빛의 속도로 이렇게 직진을 합니다. 근데 이제 흔들었다. 그 흔든 에너지가 이렇게 웨이브로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닌가? 이거는 근원이라는 거죠. 이거 결코 바뀔 수가 없습니다. 절대 안 바뀌죠. 왜? 자기장, 어미 양자홀이 뿜어내는 자기장의 속도는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 속도. 그러니까 얘가 절대 속도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내가 흔들었냐? 흔들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h 뉴 에너지로 이렇게 흔들면. 그래서 비트 양자화와 중첩. 그래서 광자가 양자화가 되었습니다. 1, 2, 3, 4. 그럼 이게 튀어나온 빛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즉, 예를 들어서 얘가 튀어나와가지고 설마 여기서 이렇게 확 펼쳐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즉, 얘가 튀어나와가지고 여기서 요 에너지 레벨에서 이거 날아가는 거지. 그럼 얘 에너지는 이렇게 튀어나와서 여기서 이렇게 날아간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튀어나오겠죠. 얘도 이렇게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얘가 튀어나와가지고 이쪽으로 가가지고 여기서 직진한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양자화. 그럼 중첩이 뭐냐? 중첩이란 우리 세계가 XYZ가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거기 이제 빵이라고 하겠습니다. 길다란 빵이 있습니다. 길다란 빵의 단면을 뚝 자릅니다. 그러면 요렇게 그 길다란 빵의 단면이 전부 다 XYZ인 겁니다. 이게 똑같은 위치이지 않겠습니까? 빵의 단면 다 똑같죠? 그 속에 광자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빛, 광선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마어마하다. 사실 제가 하나, 둘, 셋, 넷, 네 개밖에 안 그렸습니다만 무수하게
어마어마하게 작게, 어마하게 그 단계, 골짜기가 수가 어마어마하게 있겠죠. 그래서 중처, 아니 어떻게 똑같은 위치에 그렇게 무수하게 들어가냐. 이것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뭘까? 이게 제가 에너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온도라고. 여기가 0켈빈. 여기가 이제 계속 이제 에너지 레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튀어나와서 이쪽으로 간다는 거죠. 혹시 이게 빨주노초 파남보 아니냐? 그러니까 네. 이 레벨이 뭐 파장의 이렇게 변화, 적외선, 자외선, 뭐 가시광선, 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에너지를 여기서 나와가지고 어떤 에너지를 받았다 그러면 위로 올라가는 것이고요. 에너지를 줬다. 남에게 줬다 그러면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면서 동시에 이 파장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 거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 네, 이거는 저 앞 동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게 멈춰 있다. 네, 예를 들어서 멈춰 있습니다. 우주선이 있는데 멈춰 있으면 그 우주선에서 내가 손전등을 켰습니다. 그럼 손전등에서 뭔가 쭉 나오지 않겠습니까? 막 나옵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뭔가가 쭈르륵 나오죠. 네. 그러면 얘가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 것이고, 왜 우주선이 멈춰 있으니까. 그럼 얘가 이 빛 공간을 흔든다는 겁니다. 이렇게 두두두두 흔들어요. 이게 비공간을 흔들면 얘가 여기서 이 광자가 퉁 하고 튀어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냐는 거, 이게. 이것이 뭐고 이것이 뭐냐. 이것하고 이거는 베타 차이. 둘 다 베타입니다. 베타이고 베타인데 얘는 전기파라고 부르고 얘는 광자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푹 풀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탁 풀어져 가지고 빛의 속도로 날아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네, 이거 우주선이 0.6C로 날아가고 있다. 어마어마한 속도로 우주선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0.6C로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럼 얘가 두두두두 또 흔들겠죠. 딱 흔듭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광자가 퉁 하고 튀어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럼 이거는 몇 C로 날아갈까요, 이게? 그래도 또 그 빛의 속도라는 겁니다. C라는 겁니다. 지금 무슨 소리냐? 내가 우주선이 멈춰 있든지 아니면 우주선이 0.6C로 가든지 전혀 상관없다는 겁니다. 광자란 이쪽 공간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여기 공간에서 퉁 튀어나와가지고 무조건 빛의 속도로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자의 속도는 결코 변하지가 않는 이유가 아마 이거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MV의 제곱 더하기 I 오메가의 제곱은 컨스탄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MV의 제곱, 이거 MC의 제곱 아닙니까? MC의 제곱. 네, 이건 충분히 뭐 이해를 하죠,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공식이니까. 그럼 2분의 1 어디 갔느냐? 네, 2분의 1. 2분의 1이라는 거는 속도 V로 가다가 그게 멈춰야 합니다. 그러니까 V라는 속도가 멈추는 과정 중에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절반입니다, 절반. 평균. V가 0으로 멈췄으니까. 자, 그럼 빛이라는 게 멈출 수가 있을까요? 예, 안 멈추죠. 이거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이유가 여기에서 이게 무조건 C로 휩쓸어 버리기 때문에 이게 0으로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절대 속도 무조건 C입니다. 그러니까 2분의 1이 안 붙는다는 거죠. 그러면 설령 멈췄다. 제가 왜냐하면 빛이 정지했다고 했으니까 빛이 정지를 해도 여기로 들어가 가지고 여기서 뺑뺑뺑뺑뺑 돌고 있다는 겁니다. 빛의 속도로. 그러니까 결코 빛이 정지를 하든 직진 정지죠. 직진이 정지를 하면 회전 그 빛 속도 회전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리가 성립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직진이고요. 이것이 회전입니다. 그래서 요 속에 있는 빛은 요 속에서 똘똘똘 이게 회전을 강력하게 하고 있고 이것을 제가 I 오메가의 제곱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멈춰 있으면 이거라는 거죠. 그 광자의 에너지. 그럼 퉁 하고 튀어나오면 이거라는 겁니다. 거기서 그럼 웨이브가 왜 주냐? h뉴라는 거죠. 이 h뉴를 여기다가 가하면 얘가 퉁 하고 튀어나온다. 그러면 빛의 속도가 감소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빛의 속도가 매질을 만나면 매질 속에서 빛의 속도는 감소를 합니다.
그 얘기는 제 8장에서 이걸로 제가 설명을 하였었습니다. 뭐 중복된 얘기는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도록 하고, 빛의 속도가 감소를 한다. 이게 빛의 속도가 감소를 한다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이거 아닐까? 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mc의 제곱인데 여기는 mv의 제곱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원래 직선이 직선으로 쫙 가야 되는데 절반이 이렇게 직선이라는 겁니다. 그럼 절반은 뭐냐? 절반은 입자라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빛이 파동이냐, 입자냐, 둘 중에 어느 거냐? 여기에 있으면 뭐 파선, 여기에 있으면 입자, 빛이 매질을 만나면 둘 다 있다. 그래서 속도가 줄어들죠. 대신 회전성이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얘기도 조금 약간 모순이, 그럼 회전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회전을 한다는 거냐? 얘가 막 이렇게 막 회전을 한다는 거냐? 그게 아니고 일단 말렸습니다. 말려가지고 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얘가 이제 그 회전을 못 하죠. 얘가 회전을 그럼 이렇게 회전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말리게 되는데, 네, 이게 이렇게 출렁출렁 할 것 같습니다.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일단 말리기만 했습니다. 회전을 못 합니다. 요것을 못 하는 거죠. 말리기만 했다. 그 영향이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그 파동, 진동수가 바뀐다. 파장도 바뀐다. 네, 말이 좀 어렵지만, 그래서 매질에서의 빛속도 감소하는 걸 이렇게 이해하는 거 아닐까라고 또 제안을 해보며, 광자 속의 감마 알갱이들이 파동의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이거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는 광자를 우리가 캐치를 해내는 거죠. 눈에서 이것 때문에 캐치를 해내는 것 같다. 또 이게 참 이상합니다. 면으로 펼쳐지는 거 아닙니까? 면으로 어떻게 면으로 쫙 펼쳐진다는 거죠. 그게 혹시 이렇게 파동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기파가 있고 자기파가 있다고 합니다. 전기파는 뭐고 자기파는 뭐고? 이게 자기파라고 합니다. 전자가 왔다 갔다 하면 자기파가 생기고 전기파가 생기고, 자기파, 전기파 이렇게 뭐 자기 전기가 간다고 하고, 또 어떤 그림은 또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여하간 핵심은 제가 설명하기로 요게 전기파다. 그럼 자기파 어디 가느냐? 자기파. 좀 이해는 안 되는데 자기파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얘를 치는 거 아닙니까? 얘를 치는 거죠. 얘를 치면 혹시 이게 또 진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게 자기파 아니냐? 뭐 또 다르게 얘기하면, 네, 그 다음에 뭐 또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얘가 전기파라고 하면 얘가 자기파 아니냐? 두 개는 서로 반대니까. 본 논리는 좀 더 나중에 업그레이드를 한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 여담으로 그 와이파이 공유기 있지 않습니까? 공유기가 이게 엄청난 전자기파를 뿜어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전자레인지가 막 그 뭐 전기파가 어마어마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어마어마하게 세게 이렇게 막 흔들어 제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레인지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뭐 전자레인지야 뭐 내가 가까이 가는 건 아니니까. 근데 제 방에 와이파이가 있는데, 와이파이가 제가 뭐 비염이 엄청 심한데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뭐 4년간. 근데 그 이유가 최근에, 이게 제 방이 조그만한데 와이파이를 켜놔서 그 와이파이가 제 머리를 때리는 것 같습니다. 또 제 머리맡에 바로 옆에 노트북이 있습니다. 이게 노트북이 무선이고 와이파이 공유기에서 그 무선 제 머리 바로 옆에 놔둔 노트북으로 계속 이거를 때리는 것 같아요. 네, 그것에 대한 그 다양한 증거가 있는 것 같은데, 제 경험적 증거가, 그럼 인터넷 뒤져보시면 와이파이, 전자기파, 전자파, 네, 이거를 인터넷 뒤져보시면 뭐 그게 뭐 두통을 일으킨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와이파이 그 전파 대역이 물을 엄청나게 흡수를 잘한다고 합니다. 제 방에도 아니 하루에 1.5리터 물을, 조그마한 방에 물을 부어도 계속 아침에 일어나고 그 물이 없어요. 물을 계속 뿌려도 1.5리터를 하루에 계속 메마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코가 메말라가지고 비염이 있는데,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인가 아닌가. 뭐 여하간 좋을 게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제 그 와이파이 끄고 전부 다 유선으로
인터넷을 연결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전화기도 마찬가지겠죠. 잘 때 전화기를 저 멀리 두고 내 머리 맡에 바로 옆에 전화기 두지 마시고, 또 뭐 가능한 한 그 휴대폰 와이파이 꺼놔라. 당연히 네. 내 몸에 안 좋겠죠. 휴대폰 와이파이를 켜놓으면 그게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계속 내 몸을 이렇게 흔든다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휴대폰 와이파이를 끄면 얘가 그 연결이 안 됐죠. 내 몸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와이파이를 꺼라. 네, 이번에는 물리법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고전 물리는 중력 아닙니까? 그 다음 현대 물리는 양자화죠. 미래 물리는 모든 것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 중력이 도대체 뭐냐? 저 앞에서 여러 번 설명했고 또 저 뒷장에서도 세부적으로 중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알파가 일으킵니다. 알파 막 알갱이로 둘러싸인 근원 질량 입자들. 근원 질량 입자가 있는데 맨 테두리 전자로 둘러싸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알파 이걸로 이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거는 저 뒷 동영상에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고, 왜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고 하느냐? 그 이유는 양자화란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6차원 멤브레인이 꼬불꼬불 이렇게 양자화가 됐다. 여기서 예를 들어 여기서 한번 툭 쳐요. 한번 툭 쳐보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이렇게 툭 잘리지 않겠습니까? 툭 튀어나온다는 거죠. 컷. 잘렸다. 절단됐다. 절단되면 알갱이가 된다는 겁니다. 원래 파선이에요, 파선. 파선인데 똘똘똘 말아버리니까 얘가 이렇게 똘똘똘 말아버리니까 알갱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막 알갱이들. 그러면 모든 것의 이론은 당연히 이것도 중력도 자연스럽게 설명해낼 수 있어야 되고 양자화도 자연스럽게 설명해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모든 것의 이론인데, 이거 중력하고 양자화를 통합을 시켰다. 그 이론이 연력학을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무슨 말인가? 모든 것의 이론이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학문을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건 중력하고 양자역학을 혼합한 거지. 또 연력학은 다르거든요, 이게. 연력학이 이렇게 모든 것의 이론이 연력학을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연력학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력은 알파예요, 알파. 알파가 일으킵니다. 알파 알갱이가. 근데 연력학은 hit은 베타가 일으킨다고 제가 저 첫 번째 동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원 질량 입자가 있는데 이 근원 질량 입자가 베타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양성자라는 거죠. 이게 뭐냐? 이게 원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력은 원자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연력학은 이거 양성자는 중력이 없습니다. 왜? 알파가 없으니까. 대신 연력학이 발생하는 거죠. 조금 중력을 누가 지배하느냐? 어미양자홀. 양성자를 누가 지배하느냐? 할미양자홀. 온도, 간단하게 1, 2, 3, 4 온도 증명의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엔트로피 증가 법칙, 절대 영도 불가능의 법칙. 어미양자홀이 중력을 지배를 합니다. 이렇게 할미양자홀, 탁자가 이쪽 방향, 어미양자홀의 수직 방향 여기 아니고 수직 이렇게 이게 수직이죠. 할미양자홀의 수직 방향, 수직 이거 아닙니까? 높이 요거죠. 요게 연력학이다. 자, 그럼 온도, 그럼 아니 이게 원래 평평했습니다. 이거 천이 원래 평평했죠. 이걸 꼬부러뜨렸습니까? 꼬부러뜨렸습니다. 높이라는 게 새로 발생했다는 겁니다. 높이가 도대체 뭐냐? 그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에너지고 그 높이가 바로 온도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없던 것이 생겼으니까. 높이가 이것이 온도이다. 자, 그러면은 그 에너지 보존 법칙, 좌측에 막이 있다는 겁니다. 우측에 막이 있습니다. 막과 막 사이에 갇혔습니다. 에너지가 갇혔다는 겁니다. 그 에너지는 어디로 흐르냐? XYZ 우리 공간. 우리 공간에서 에너지가 흘러가게 됩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여기서 막과 막 사이에 에너지가 갇혔습니다. 요 사이에. 여기서 에너지가 갇혔으니까 엔트로피 증가 법칙. 이게 양자홀이 이쪽 방향으로 돌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게 도니까 변화의 방향은 항상 직선이 꼬불꼬불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그림이 지금 사진입니다. 사진이 양자호, 이게 지금 회전 이렇게 돼가지고 회전을 이쪽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쪽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 것 같습니까? 이 사진이. 얼핏 보기에 전부 다 이쪽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 아니냐라고 답변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역시 물리학에서 답은 두 가지입니다. 이것도 맞고요. 이것도 맞습니다. 자, 이제 변화, 이게 사진이 아닙니다. 변화를 생각해 보죠. 자, 요쪽을 잡아 당깁니다. 뭔가가 잡아 당기면 얘가 풀어질 거 아닙니까? 풀어지면은 얘가 이쪽으로 돈다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얘가 500원짜리 동전이 뺑뺑뺑뺑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도는 거 아닙니까? 그 둘 다 정답인데 우리 세계의 현실은 어미 양자홀이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즉 직선이 자꾸 꼬불꼬불해진다는 거죠. 그게 방향성입니다. 마찬가지 할미 양자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그 할미 양자홀의 방향으로 회전을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온도가 얘가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게 자연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연적으로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방향성이 있다. 그게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지 않겠습니까? 변화에는 방향성이 있다. 쭉쭉 펴진 양복이 자연적으로 꼬불꼬불 꾸길꾸길해집니다. 꾸길꾸길한 양복이 자연적으로 쭉쭉 펴진다? 네, 그거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반대 세계죠. 우리 세계는 쭉쭉 펴진 양복이 자꾸 꼬불꼬불해지는 세계입니다. 절대용도 불가능의 법칙. 네, 여기가 0도입니다. 요 밑으로 이거 천을 뚫고 이거 밑으로 못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 절대용도 불가능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는 MC의 제곱. 혹시 얘가 평하고 뚫었습니다. 제가 못 뚫는다고 했는데 뭐 뚫을 수도 있죠. 왜? 우리가 그렇게 강제적으로 뚫어주는 겁니다. 그게 입자 가속기이지 않겠습니까? 뚫으면 여기 질량이 사라졌습니다. 질량이 여기 사라졌죠, 분명. 왜 우리는 이것밖에 이해 못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막에서 출렁하지 않겠습니까? 얘가 출렁출렁 해버리겠죠. 얘를 뚫어버렸으니까 광자가 풍풍풍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에너지가 튀어나오는 거죠. 이거를 모든 것의 이론이 자연스럽게 설명해낼 수 있겠느냐. 모든 것의 이론을 통합학문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통합학문. 제가 제 16장에서 통합학문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연력학이랑 똑같습니다. 존재의 법칙, 변화 보존의 법칙, 무효변화 증가의 법칙, 지침의 법칙, 융합의 법칙. 이 5가지 법칙을 모든 것의 이론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모든 것의 이론이 왜 존재를 해야 할까요? 모든 것의 이론이 존재를 해야만 하는 이유. 우리 우주는 서로 다른 2가지 법칙으로 설명하고 있죠, 지금. 중력은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양자 쪽은 양자역학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결코 이러지 않고 우리 우주를 지배하는 원리는 무조건 한계이어야만 한다. 그게 과학자들의 신념이지 않겠습니까? 물리학자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2개로 이루어져 있냐? 이거 말도 안 된다. 1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가장 대표적인 거, 큰 거는 중력이 지배한다. 무지 작은 거는 양자역학이 지배한다. 그럼 그 중간 사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적절한 크기. 뭐 예를 들어 원자 1개, 원자 2개, 원자 3개, 그 정도의 세계. 그거는 뭐 중력도 아니고 양자역학도 아니고 그거 어떤 겁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서로 다른 2가지 법칙으로 설명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한계이어야만 합니다. 통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의 이론은 반드시 존재를 해야만 한다. 그러면 변화 보존의 법칙을 한번 살펴볼까요? 변화 보존의 법칙.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변화는 무조건 보존된다는 겁니다. 변화의 총량은 무조건 상수다. 그게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의 총량은 무조건 보존된다. 그럼 변화를 일반 상대성 이론 변화 다루지 않습니까? 이게 뭐 직선 세계의 변화를 다루는 것이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양자역학은 꼬불꼬불한 세계의 변화를 다루는 것이 양자역학입니다. 이거 둘 다 변해요. 변한다. 이걸 합해보자. 총 변화의 량은 절대 안 변한다는 겁니다. 이게 상수가 되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뭐냐? 옛날부터 100년 전부터 이미 통합이 됐습니다. 이거 일반 상대성 이론이랑 양자역학이랑 통합이 돼서 모든 것의 이론이 만들어졌는데 문제가 항상 무한대의 답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답이 무한대다. 이거 틀린 거 아닙니까?
답이 무한대면 틀린 겁니다. 그런데 제 논리는 아니 이게 일단 상수적 계속 무한대라는 것이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아니 무한대라는 상수 아닙니까? 왜 계속 무한대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상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무한대가 무슨 뜻일까요? 절대 지배체 어마어마한 큰 거 무한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무한대는 첫 번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건 진짜 말 그대로 무한대입니다. 끝이 어디냐? 끝 없어. 전제 우리가 끝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그게 무한대죠. 자, 그럼 이렇게 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여기가 어미양자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계에 갇혀 있습니다. 여기서 무한대가 뭘까요? 무한대 당연히 이거죠. 여기서의 무한대는 모른다. 여기서의 무한대는 그 어미양자홀이 가장 큽니다. 이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어미양자홀 절대 지배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미양자홀은 안 변합니다. 설마 어미양자홀이 막 둘러 쫙 쪼개진다? 그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무한대의 상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절대 지배체가 있다. 이 두 개를 합하면. 그 다음 무효변화 증가의 법칙. 둘 중에 하나가 우리 세계의 진실입니다. 연력학이 뭐냐면 2라고 열하고 합하면 결코 변하지 않는다죠. 상수다. 그게 뭐 연력학입니다. 이 두 개를 합한 것은 상수다. 근데 진실은 1이 열로 100% 자연스럽게 갑니다. 근데 열이 1로 못 간다는 게 자연스럽게 못 간다는 거죠. 자연스러운 변화의 방향. 이게 미치 정답이라는 겁니다. 지금 또 뭐냐? 우리 세계에는 직선이 꼬불꼬불해집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변화의 방향이죠. 꼬불꼬불한 게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둘 다 정답이에요.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습니다. 근데 우리 세계는 이거라는 겁니다. 직선이 꼬불꼬불해진다. 일반 상대성 이론이 자꾸 양자역학적으로 간다는 게 변화의 방향이 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대의 세상에서는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우리 세상은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걸 통합을 시킬까? 통합을 시킬 수 있는 방법 6차원 일반 상대성 이론을 6차원으로 만듭니다. 6차원 일반 상대성 이론을 3번 양자화 시켜라. 그러니까 6차원 이게 6차원이죠. 6차원에서 이거를 3번 꼬불꼬불하게 만들면 됩니다. 거기에 물론 당연히 절대시간 이렇게만 만들어 버리면 1법칙입니다. 1법칙 거기다 절대시간을 넣어야죠. 변화에는 방향성이 있다. 이게 정답이라고. 이게 절대시간의 절대변화는 이게 정답이다. 그럼 3번 어떻게 꼬불꼬불 할 거냐? 그건 제가 방금 이렇게 직선이죠. 직선 3개를 3번 꼬불꼬불 시켜라. 그거를 표현한 게 제1장에서 차원 양자화 법칙을 제가 설명을 하였습니다. 우리 세계는 3.0하고 2.6을 더하면 2.8이에요. 이게 평균이. 근데 2.8이라고 답변을 하면 안 된다. 2.7이라고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엔트로피가 증가했다라는 뜻입니다. 차원은 양자화된다. 2.8이라고 이렇게 답변하면 이게 이쪽으로 갔죠. 답변은 이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도 간다는 겁니다. 화살표가 양방향성이라는 이거는 화살표가 양방향성이다. 우리는 2.7이라고 답변을 해야 화살표가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거죠. 그리고 이 그림으로 설명하자면 이게 6차원 일반 상대성 이론을 3번, 1번, 2번, 3번 이렇게 양자화 시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세상이 나오죠. 그럼 반대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0차원 양자역학. 양자역학을 6차원 양자역학이죠. 양자역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차원 양자역학을 3번 피면 됩니다. 한 번 폈죠. 2번 폈습니다. 3번 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출발해 버리면 요게 된다는 거죠. 우리 세상은 이겁니다. 이것도 맞고요. 이것도 맞습니다. 근데 우리 세상의 방향성은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침의 법칙, 근원 질량 입자가 있고 6차원 회전 에너지가 있고 근원 막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그럼 이게 왜 존재하느냐 설명을 못 합니다. 하여튼 있다. 전제 조건. 이게 있다. 이걸로부터 이게 가장 근원이죠. 이걸로부터 증조 할미 양자홀이 탄생하고 할미 양자홀이 탄생하고 어미 양자홀이 탄생하게 되겠습니다. 융합의 법칙. 위 4대
법칙에 어긋나는 것은 모든 것의 이론과 융합될 수 없다. 이제 모든 것의 이론, 모든 것을 설명해 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설명 못하는 게 있습니다. 국부론, 인간의 욕심, 국가의 부를 어떻게 증가시키느냐. 그거는 저 뒤쪽에 제15장에서 자연, 인간, 인공지능의 권리와 의무는 서로 동일하다. 그래서 제가 국부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국부론은 모든 것의 이론과 융합될 수가 없습니다. 즉 이것만 빼고 모든 것의 이론은 모든 것과 융합될 수 있다. 그것이 이거죠. 통합학문. 신학과 한번 통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일반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이게 모든 것의 이론이죠. 근데 왜 존재를 설명을 못합니다. 이게 존재를. 왜 그게 있냐고. 근원 질량 입자가 왜 있냐. 6차원 회전 에너지가 왜 있냐. 근원 막이 왜 있냐. 존재의 법칙을 설명을 못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거는 본 동영상 요거죠. 요거를 설명을 못하니까 절대 지배자라는 게 있다. 또 절대 지배자가 또 상수이지 않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신이 5,000년 전에 6일 동안 모든 것을 세팅했다. 이거를 세팅을 한 겁니다. 이거를 6차원을 세팅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해도 할 말이 없죠. 왜? 이거를 설명을 못하니까. 존재를. 그러나 뭐 존재를 설명 못한다 할지라도 아무 문제 없다. 자, 신학 제가 여기서 이렇게 뺑뺑 돈다고 6차원을 계속 이렇게 뺑뺑뺑뺑 돈다라고 제가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신학은 여기가 뭐냐, 여기에 있죠. 여기에 왼쪽 여기 초초근원 우주. 요게 뭐냐? 이거 뭐 생각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 무한히 계속 여기를 돌기 때문에 요쪽으로 가는 일이 없습니다. 그 말이 뭐냐? 이건 물리야. 이거는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요쪽하고 요쪽이 물리학이 이쪽으로 가는 일이 없습니다. 무조건 요게 6차원을 계속 뺑뺑뺑뺑 돌기 때문에 물리학과 신학은 엄격히 구분된다. 뭐 신학도 마찬가지죠. 신이 5,000년 전에 6일 동안 모든 것을 100% 완벽하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요쪽 세계를 간섭할 일이 없습니다. 왜 100% 완벽하게 세팅을 해놨는데 뭐하러 여기를 간섭을 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멸망, 6차원 이제 지루하다. 심심해졌다. 이쪽 세계를 멸망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든지 100% 완벽하게 돌아가게끔 만들었으니까. 뭐 이거는 제가 여담으로 한 얘기입니다. 물리학에서 0과 무한대에 의해 사과가 있습니다. 6개가 있고 6개가 이쪽에 6개가 있고 저쪽에 4개가 있습니다. 그럼 총 10개 아닙니까? 안 변하죠? 어떻게 이게 갑자기 9개가 돼? 절대 안 변합니다. 또 답이 2개가 있다는 거. 이쪽에 4개가 있고 실제는 이쪽에 6개가 있어요. 저쪽에 4개가 있습니다. 근데 아니 뭐 이쪽에 4개가 있다라고 생각하자. 저쪽에 6개가 있다고 생각하자. 반대로. 그래도 답은 10 아닙니까? 10개. 절대 안 변하죠. 이거는. 근데 제 2법칙이 뭐냐? 변한다는 겁니다. 뭐가 변하냐? 사과가 썩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1법칙과 2법칙은 전혀 다른 얘기지 않습니까? 1법칙은 양을 얘기하는 거고 개수, 양. 2법칙은 변화의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는 보존법칙과 보존법칙도 맞다. 변화의 방향성도 맞다. 즉 보존법칙은 두 가지 답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다. 1법칙, 2법칙이 되겠습니다. 물리는 존재하는 것을 해석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물리는 존재하는 것을 해석한다는 거죠. 이미 이게 존재하고 있다. 절대 지배자, 이거는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가 아닌 겁니다. 여기에, 요쪽에 사과가 0개 있습니다. 사과라는 거는 존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일반 상대성 이론에 사과가 0개 있다고 답을 냈습니다. 그럼 사과 어디 갔습니까? 10개? 10개가 있다고 했는데 10개 어디 갔냐? 저쪽에 있다는 겁니다. 저쪽에. 저쪽 양자역학에 사과가 10개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양자역학에 사과가 0개가 있다고 계산했습니다. 그럼 어디 갔냐 사과가? 존재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있다는 거죠. 여기에 사과가 10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두 개를 합하면 상수라는 거죠. 상수. 10개 절대 안 변한다. 여기 무한대.
뭐 정확한 답은 무한대 상수. 이거 절대 안 변한다는 겁니다. 0은 존재하는 것이 여기에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더하기 무한대는 존재하는 것이 여기에 모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무한대라는 뜻이죠. 그럼 다시 이쪽 세계를 보면 우리가 과연 무한대를 이해할 수 있느냐? 이쪽 세계를 보면 이렇게 생기면 결코 무한대를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끝은 뭐냐? 뭐 순환 논리가 계속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무한대의 끝이 있지 않습니까? 0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여기 한 바퀴 뺑 돈 겁니다. 그래서 0이나 10의 120승이나 같다는 거죠. 그러면 한 바퀴 무한대 더하기 1이 뭐냐? 무한대 더하기 1은 1이라는 거죠. 한 바퀴 돌고 1만큼 더 간 겁니다. 그러니까 1이 되겠습니다. 또 이게 일반 상대성이고 이게 양자역학이죠. 그러니까 거꾸로가 돼야 됩니다. 이쪽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돈다면 양자역학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되겠죠. 왜냐면 서로 반대니까. 그래서 0 더하기 이겁니다. 그 상수 10의 120 이것 더하기 이거 10의 120성 이것 더하기 이게 10의 120성 이것 더하기 이거 10의 120성 즉 이 두 개를 합하면 항상 10의 120승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실수는 XYZ 공간을 계산하는 것이고 허수는 ABC 공간을 계산하는 것이다. 우리 복소수 수학에서 복소수 실수하고 허수가 있죠. 이렇게 이쪽이 우리 실수가 우리 세상. 근데 우리 세상은 이거예요. 이거. 그럼 이쪽은 뭐냐? 이쪽은 우리의 반대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쪽이 우리 세상이 되겠고 이쪽도 허수도 있겠죠. 이건 양자역학의 세계, 이거는 일반 상대성 이론의 세계. 딱 보시면 답이 4개지 않습니까? 하나, 둘, 셋, 4개. 4개의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간이 뭐냐? 혹은 우리의 세계가 뭐냐? 이게 우리의 세계, 빨간색이 이게 우리의 세계이고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 세계도 있다는 겁니다. 이쪽 세계도. 그럼 이쪽 세계는 뭐냐? 우리의 세계와 정확히 대칭되는 세계죠. 그럼 이쪽 세계는 뭐냐? 이거는 잘못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세계. 그래서 빨간색과 파란색만, 그래서 답이 2개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답이 2개가 나와야 합니다. 이게 답이. 그래서 우리 세계는 빨간색이 정답이죠. 그러면 다른 2개는 뭐냐? 뭐 예를 들어서 일반 상대성 이론을 여기다가 이게 일반 상대성 이론이에요. 여기에다가 일반 상대성 이론을 또 적용하자. 그럼 이쪽으로 빠지는 거 아닙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거 틀렸다는 겁니다. 이건. 혹은 여기를 구부러뜨려야 되는데 이거를 찌글찌글 구부러뜨려야 되지 않습니까? 양자역학을 여기다 적용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또 일반 상대성 이론을 또 적용하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양자역학의 세계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양자역학을 또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게 찌글찌글 일반 상대성 이론을 적용해가지고 펴야 됩니다. 그래야지 파란색이 나오죠. 여기에다가 또 양자역학을 또 적용해가지고 더 찌그러뜨리는 거는 틀렸다. 결국 본 동영상에서 가장 큰 핵심은 이거 무한대가 답이 모든 것의 이론이겠죠. 당연히 모든 것의 이론은 무한대라는 상수가 항상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게 맞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어미 양자홀이 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